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죠? 저도 그냥 얼굴이 까맣게 탑니다. 이 팔도 뭐 그냥 새까맣게 탑니다. 뭐 좀 시커멓게 타면 어때요? 뭐 이거 뭐 얼마나 더 가겠다고? 에? 그냥 즐겁게 삽시다.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 이거 뭐 자전거 탈 때 이거 똥바가지를 다 쓰고 탑니다. 근데 꼭 늑다리들 10명 중에 9명은 이걸 안 쓰고 타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죠? 병원에 입원하면 그 의료비는 누가 내야 돼? 나이가 65세 넘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 의료비 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냥 본인은 그냥 의료보험이 된다고 가서 들이대고 누워있지만 그건 전부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젊은이들이 이게 다 돈 내야 돼요. 의료비를. 아시겠습니까? 왜? 경제활동은 없는데 병원에 들어놓 있으니까 그 돈을 누가 내? 젊은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 똥바가지라도 똑바로 쓰고 나오라 이게야. 그리고 나이 먹은 게 뭐 자랑이라고 그것도 타고 다니는 놈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꼭 메뚜기 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내가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젊은이들한테 이런 아픔을 남겨주고 의료비 부담을 주냐 이 말이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한 4, 5만 원은 다. 이런 거 살 돈이 없으면 어서 훔쳐서라도 타고 댕겨. 아이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늑다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거 유튜브를 여는 거예요. 보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나도 늙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늙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이러한 우리나라도 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슬픈 사실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는 거예요. 찌질하게 뭐 누구 말대로 벽에 똥칠하면서까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게.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각국의 고령화 진행 정도는 어떤가 하고 보니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 7% 이상은 고령화 사회라고 해요. 일본의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것은 14%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령사회에서 14%에서 20%형, 즉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프랑스가 40년, 미국이 16년, 일본이 12년, 한국은 약 8년에서 9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거 문제입니다.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하철 그 노인들 왜 뭐 65세 이상 무임승차한 거 1년에 무임승차해서 그 돈 손실이 뭐 얼마? 말도 못해요. 몇백억이라고 그래요. 몇백억.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 심각합니다. 에? 나도 늙어가는데.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 7%에서 지금 이제 우리는 2017년도에 고령 사회로 진입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고령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예요. 이제 한 2년 됐죠. 2017년도, 18년, 19년이니까. 고령 사회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이게. 첫 번째는 보유질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 나이 먹을수록 보유질환 개수가 더 많아진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보면 3가지 이상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46%라는 거예요. 또 70세 이상인 경우는 6, 7가지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화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어느 부분인가 기능이 장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활동성이 결여돼서 가족과 사이로부터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격리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롭게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죽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비용이 또 증가되더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젊은이들이 세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야 이거 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약물 복용이 점점 많아진다 이게. 75세 이상 노인의 42%가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을 하면 우울증, 위장장애, 뇌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뇌기능 이상이 생겨서 다양한 질환이 또 발생해요. 먼저 번에 텔레비 방송에서 나왔죠. 어떤 노인네가 하루에 병원 9군데 댕긴데 9군데 댕기는 놈이 그게 아픈 놈이야? 그게 건강한 새끼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그런 짓거리 하는 이 늑다리 새끼들이 있으니까 젊은 놈들이 못 사는 거야. 지금 힘든 거고. 또 어떤 놈은 또 뭐 약을 27가지를 처먹는데요. 그럼 죽어야지. 하루에 병원 9군데 댕기는 새끼가 그게 건강한 놈이지 그게 아픈 놈이야? 그러니까 정신대가리가 글러먹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욕먹이죠. 저 늑다리 새끼들 왜 저 모양이냐고 욕 처먹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건강하고 멋있는 노인네들도 많아. 저같이 준비한 사람들은 멋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인 경우는 노인 의료비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2030년도에는 60%를 이게 담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경제활동은 결여되어 있고 의료비는 지출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점점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거예요. 젊은이들 앞으로 세대는 집 사고 내 집 갖고 생활하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월급 타가지고 내 집 장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과거에 어떻게 했냐 이게. 일본은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노인 질병 발병률을 낮추는 일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고 운동에 대한 교육이에요. 모든 질병이 식습관과 생활습관 잘못해서 병이 생긴다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양교육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에 보면 영양과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식사,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식사가 생식이에요. 그것이 젊은이들이 의료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식사법이에요. 그리고 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이 생식 이외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식사를 해야만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병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 없이 그냥 아픔 없이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 세상으로 가는 그 무지리종 고종명,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생식을 하거나 또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이런 식사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의 이런 일반적인 이런 사서 먹고 하는 이런 식사,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를 먹을 때는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누구나 다 병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지하철 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노인네들이. 낮 시간에 가봐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운동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약만큼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고령사에서 노인성 질환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논문에 보면 사회활동이 줄면 치매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노인 보유 질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환기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환기 의료는 회복기 의료라고도 하고 또 그 무슨 얘기냐 또 이러는데 그 얘기는 입원 치료 후에 몸 상태가 나빠진 노인들에 대해서는 일주일 정도 그 병이 아닌 다른 이런 불편한 점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치료해서 내보내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전환기 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질환 예방과 효율적인 치료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이나 생활하던 곳에서 치료하고자 또는 치유하고자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지역에서 치료를 하는, 치유시켜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생겨서 그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치유하는 이런 통합 돌봄이죠. 그런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병 전문의를 확보해야 된다. 노인들이 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약물 복용은 중복된 것은 없는지 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통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부터 우리는 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8, 9년 뒤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 체제를 봤을 때 나이 먹으면서 운동 안 하고 뭐 3가지 이상 질병 또 6, 7가지 먹고 이런 약 먹고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거, 이거는 본인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병원 약 타 먹고 병원에 들어가서 뭐 검사 받고 오는 것을 즐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비용들이 전부 다 이 젊은 이 내 아들 손자들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해? 가서 운동하고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이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늑다리들이 그냥 너나 나나 그냥 병원에 가면 그냥 공짜니까 그냥 저 한심해 보면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뭐 아주 꼴값을 떨어 이 늙은이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옛말에 나이가 들수록 무지리 좋은 고종명, 누가 얘기했는지 굉장히 아주 소중한 얘기. 그 얘기는 젊은이들도 살아가야지. 나이 먹어서 자꾸만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약을 자주 먹어버리면 젊은이들은 나중에 죽어요. 노인이 되기도 전에 죽어. 의료비 내느라고 지금도 의료비 얼마나 많이 내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하고 또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식사를 해야 돼. 남이 좋다고 마구제비로 먹어제기다는 65세 넘어서 그냥 여기저기 병 들어서 그냥 의료비 혜택 그냥 뭐 싸다고 해서 그냥 냅다 병원 들락날락하고 그 의료비 다 어디서 나와? 젊은이들 주머니에서 나와. 내 아들 손자에서 나와. 그 아이들은 나중에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그 아이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난 20년 전부터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생식하고 있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아들, 손자들에게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건강한 노인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부항사를 통해서 혈액 찌꺼기들을 전부 제거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네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건강한 노인 됩시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열었습니다. 화이팅!